2012년 미국이 멈췄습니다. 전쟁이 터진 것도 금융위기가 온 것도 아니었죠. 바로 이 과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영화 좀비랜드에서 주인공이 트윈키를 찾아다니는 건 그저 웃기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농담이 아니었죠. 트윈키가 사라지자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말 그대로 좀비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진열대는 순식간에 텅 비었고 온라인에선 이 과자 한 상자가 수백만 원에 거래되는 과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왜 사람들은 한낱 과자 앞에서 이성을 잃었던 걸까요? 오늘은 이 거대한 패닉의 실체와 모든 혼란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던 자들의 충격적인 반전을 모두 파헤쳐 보겠습니다. 트윈키와 좀비, 이 기묘한 조합은 2009년 영화 좀비랜드를 통해 전설이 되었습니다. 주인공 텔러 해시는 좀비로 뒤덮인 세상에서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오직 이 노란색 케이크 하나만을 찾아 헤맸죠. 그렇다면 왜 많고 많은 과자 중에 하필 트윈키였을까요? 하지만 이 과자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1930년 대공황 시절 제빵사 제임스 듀어는 비시즌에 놀고 있던 딸기 케이크 장비를 보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 장비로 작은 스펀지 케이크를 만들고 안에 바나나 크림을 채워 넣은 것, 이것이 바로 트윈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름은 출장길에 본 트윙클 토슈즈 광고판에서 따왔고 지금의 상징인 바닐라 크림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우연이 완성했습니다. 전쟁으로 바나나 수급이 막히자 임시 방편으로 바닐라 크림을 넣었는데 이 대체품이 오히려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대로 정체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탄생한 트윈키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좀비처럼 썩지 않는다는 도시괴담이 생길 만큼 긴 유통기한은 종말론적 상상력을 자극했고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이겨낸 그 끈질긴 생명력은 미국인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버티게 해준 달콤한 과거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을 먹는다는 건 평화로운 시절로 잠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위안이었습니다. 결국 좀비랜드는 트윈키가 가진 이런 상징성을 스크린으로 완벽하게 옮겨왔습니다. 생존의 증표이자 승리의 트로피로 말이죠. 이 작품 한편으로 트윈키는 맛있는 과자를 넘어 아포칼립스 최강 아이템이라는 절대적인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속 이야기는 현실과 다른 법이죠. 몇 년 뒤 이 영화적 상상이 현실을 덮치기 시작하면서 모든 상황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2012년 11월 마침내 사건이 터집니다. 트윈키를 만들던 회사 호스테스가 파산을 신청하고 모든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 소식 한 줄에 미국 전역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속 파트너였던 좀비의 역할이 현실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옮겨붙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것처럼 마트로 달려가 마지막 남은 트윈키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이성이 아닌 오직 트윈키를 손에 넣겠다는 목표 하나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이 광기는 곧 미국 전역을 휩쓴 거대한 과자 전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시작된 전쟁은 순식간에 온라인으로 옮겨붙었고 그곳에선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경매 사이트 이베이가 바로 과자 전쟁의 새로운 격전지였습니다. 단종 직후 트윈키 한 상자의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10달러도 안 하던 과자가 100달러, 500달러를 넘어 심지어는 수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만 원짜리 매물까지 등장했죠. 사람들은 마치 귀한 빈티지 와인이나 한정판 명품을 거래하듯 트윈키를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기 힘든 현상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트윈키 아마겟돈을 보도했고 토크쇼에서는 미국인의 영혼이 담긴 과자라며 그 의미를 분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주인공인 트윈키는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 이름의 가치는 역설적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습니다. 한낱 과자 하나가 그야말로 미국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모두가 이 비정상적인 전쟁의 끝을 궁금해하던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월가의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메트로폴로스 앤 컴퍼니였죠. 사람들이 과자 전쟁에 미쳐있는 동안 이들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광기는 그들에게 혼란이 아니라 데이터였습니다. 트윈키라는 브랜드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사업성 보증수표였던 겁니다. 그들의 전략은 냉혹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우선 낡고 병든 기존의 호스테스 회사가 완전히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수만 명의 직원, 막대한 빚, 오래된 공장 같은 부담은 파산한 회사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죠.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인 트윈키라는 브랜드와 레시피만 헐값에 건져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 이 계획은 정확히 실행되었습니다. 트윈키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화려하게 시장에 복귀했죠.
결국 미국 전역을 휩쓴 트윈키 대란은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성공을 가장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완벽한 무대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트윈키는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알던 순수한 모습의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영화 좀비랜드가 쏘아올린 신화는 현실에서 과자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투자자들은 대중의 그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완벽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냈죠. 트윈키는 좀비라는 파트너 덕분에 전설이 되었고 좀비처럼 변한 대중 덕분에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우리의 추억은 냉정한 저울 위에서 가치를 평가받는 하나의 상품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트윈키는 그 모든 전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지 않은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